안 보여요? 아니, 보여. 그냥 글씨가 작아서 그래. 아빠, 병원 다녀왔어요? 갔다 왔지. 별거 아니래. 또 안 보여요? 아니, 보여. 그냥 글씨가 작아서 그래. 아빠, 병원 다녀왔어요? 갔다 왔지. 별거 아니래. 또 안 보여요? 아니, 보여. 그냥 글씨가 작아서 그래. 아빠, 병원 다녀왔어요? 갔다 왔지. 별거 아니래. 인물 박영호 72 난청 시력저하 아버지 고집세지만 가족을 가장 사랑함. 최말순 70 백내장 수술 앞둔 어머니 잔소리 많지만 정이 넘침. 박준호 41 휠체어 병행하는 동생 밝고 유머러스한 분위기 메이커 박서연 43 책임감 강한 딸 여행 전체를 기획한 가족 매니저 신일 서울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 박영호의 집 거실입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마루를 비추고 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서연이와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죠. 색이 바래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사진도 있어요. 박영호는 소파에 앉아 안경을 벗었다 썼다를 반복합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요. 안경알을 닦아봐도 세상은 여전히 뿌였습니다. 신문을 펼쳐들지만 글씨가 번져 보여요. 눈을 찡그리고 신문을 더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그래도 안 보입니다. 에이, 이게 뭔 소리야. 박영호는 신문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예요. 하지만 그 짜증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죠. 최말순이 부엌에서 나옵니다. 손에 물기가 묻어 있어요. 설거지를 하다 나온 모양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대번에 알아챕니다. 또 안 보여요? 아니, 보여. 그냥 글씨가 작아서 그래. 박영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70년을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는 걸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죠. 현관문이 열립니다. 박서연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와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출근 전에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에요. 아빠, 병원 다녀왔어요? 갔다 왔지. 별거 아니래. 박영호는 여전히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읽지도 못하면서요. 서연이 쇼핑백을 식탁에 내려놓고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요. 병원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제 이름으로 온 건데. 그게 뭔데? 박영호가 봉투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글씨가 안 보이죠. 서연이 봉투를 뜯습니다. 진단서가 들어 있어요. 그녀의 눈이 빠르게 종이 위를 훑습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빠 황반변성이 많이 진행됐대요. 6개월 안에 시력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려요. 최말순이 앞치마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요. 자신도 백내장으로 흐릿하게 보는데 남편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흐릿한 것뿐이야. 박영호가 손을 휘젓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려요. 서연이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에요. 평생 일만 했던 손입니다. 아빠,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무슨 여행? 가족 여행이요. 아빠가 보고 싶은 곳 가요. 아빠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박영호가 고개를 듭니다. 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여요. 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들립니다. 나 때문에 돈 쓰지 마라. 너도 바쁜데. 아빠, 제가 돈 벌어서 뭐해요? 가족이랑 쓰려고 버는 거지. 현관문이 다시 열립니다. 박준호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요.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운동하고 온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나도 끼워줘요. 준호야,
우리 여행 가자. 최말순이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해요. 여행? 우리가? 진짜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는 휠체어를 서연 쪽으로 움직여요. 누나, 진심이야? 우리 해외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응. 아빠 눈 더 나빠지기 전에 가고 싶어서. 준호가 아버지를 봅니다. 박영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아빠, 나 외국 가보고 싶었어요. 내 휠체어 타고 외국 공항 한번 달려보고 싶었다고요. 준호의 말에 박영호가 고개를 듭니다. 아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또렷해요. 너희 얼굴 제대로 보고 싶구나. 박영호가 중얼거립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래, 가자. 가족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고 가야지. 최말순이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려요. 서연과 준호가 부모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네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 모여 앉았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서연이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검색창에 가족여행지를 입력해요. 바다 보고 싶어요. 넓은 바다. 준호가 말합니다. 그래, 바다 좋지. 엄마 괜찮아요? 나야 어디든 좋지. 우리 가족이 함께면. 최말순이 웃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갑니다. 거실은 주황빛으로 물들어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마루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가족의 첫 번째 여행 계획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신이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입니다. 오전 9시 사람들로 붐벼요. 캐리어 끄는 소리, 안내방송, 아이들 우는 소리가 뒤섞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로비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아요. 박서연이 앞장서서 걷습니다. 한 손에는 여권 4권과 항공권을 쥐고 있어요. 다른 손으로는 캐리어를 끌죠. 그녀의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맺혀 있습니다. 아빠, 엄마, 준호야, 천천히 따라와요. 서연이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박영호는 안내판 앞에 서 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으려 애쓰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는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체크인 카운터는 왼쪽인데 말이죠. 아빠, 거기 아니에요. 서연이 소리치지만 박영호는 듣지 못합니다. 공항 소음에 안내방송 소리가 섞이면서 그의 난청이 더 심해졌어요. 그는 계속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최말수는 화장실 표지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림은 보이는데 글씨가 흐릿해요. 그녀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려다 한 남성에게 제지당합니다. 어머니, 거기 남자 화장실이에요. 어머, 미안해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최말순이 당황해 물러납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박준호는 휠체어를 타고 면세점 쪽으로 향합니다. 화장품 매장에 반짝이는 불빛이 그의 눈길을 끌었죠. 준호야, 거기 아니야. 서연이 준호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나, 여기 구경 좀 하면 안 돼? 지금 비행기 놓치겠어. 체크인부터 해야 한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봐요. 10분 후 서연은 간신히 가족들을 체크인 카운터 앞에 모았습니다. 4명이 줄을 서 있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합니다. 진짜 비행기 타기도 전에 지치겠네. 침착하자, 박서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됩니다. 서연이 여권과 항공권을 건네요. 카운터 직원이 여권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박영호, 박서연, 박준호는 순조롭게 통과해요. 그런데 최말순의 여권에서 직원의 손이 멈춥니다. 고객님, 본인 맞으세요? 네, 저요?
당연히 저죠. 최말순이 어리둥절해합니다. 직원이 여권 사진과 최말순의 얼굴을 번갈아 봅니다. 여권 사진은 10년 전에 찍은 거예요. 머리가 까맣고 주름이 적어요. 지금의 최말순은 머리가 하얗게 샜고 주름이 많습니다. 사진이랑 많이 다르신데요. 다른 신분증 있으세요? 다른 신분증이라뇨? 이게 제 여권인데. 최말순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당황한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서연이 끼어듭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요. 10년 된 여권이고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다고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상급자를 부릅니다. 박영호는 옆에 서서 이 소동을 지켜봅니다. 정확히는 지켜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뭐가 문제야? 사람이 나이 먹으면 늙는 거지. 아빠, 괜찮아요. 조용히 계세요. 서연이 아버지를 달랩니다. 상급자가 와서 여권을 확인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야 통과시켜줘요. 최말순은 한숨을 쉽니다. 휴, 나 외국인 된 줄 알았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수화물만 붙이면 돼요. 서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억지스러워요. 직원이 캐리어를 저울 위에 올립니다. 무게를 재고 있어요. 그때 준호가 말합니다. 저기요, 제 휠체어도 붙여야 해요. 휠체어는 게이트에서 맡기셔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게이트까지 어떻게 가요? 준호가 당황합니다. 공항 휠체어를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요. 하지만 준호는 불안한 표정이에요. 자기 휠체어가 아니면 불편하거든요. 괜찮아, 준호야. 내가 밀어줄게. 서연이 동생을 안심시킵니다. 공항 휠체어가 도착합니다. 준호가 자기 휠체어에서 옮겨 탑니다.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바퀴가 삐걱거립니다.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바퀴가 이상한데. 조금만 참아, 준호야. 서연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자꾸 틀어져요. 준호의 휠체어보다 무겁고 조작이 어렵습니다. 누나, 왼쪽으로. 알았어. 서연이 힘껏 휠체어를 미는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집니다. 경사진 곳이었어요. 휠체어가 앞으로 쏜살같이 나갑니다. 으악! 준호가 소리칩니다. 서연이 급히 브레이크를 잡지만 멈추지 않아요. 휠체어는 기둥 직전에서 겨우 멈춥니다. 준호야, 괜찮아? 누나 나 놀이공원 온 줄 알았잖아. 준호가 헛웃음을 짓습니다. 박영호와 최말순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두 사람 모두 잘 보이지 않지만 소란스러운 건 느껴져요. 여보, 우리 애들 괜찮은 거 맞죠? 괜찮을 거야. 서연이가 있잖아. 박영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서연은 이마에 땀을 닦습니다. 비행기 타기도 전에 이미 녹초가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 웃음을 지어봅니다. 이제 시작인데 할 수 있어, 박서연. 신3 출국 심사대 앞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 끝에 네 사람이 서 있어요. 서연은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두 있는지 세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행히 잃어버린 건 없어요. 아빠, 이제 저기 가서 여권 보여주고 통과하면 돼요. 알았어.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요. 저 앞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입니다. 박영호의 차례가 됐어요. 그는 심사대 앞에 섭니다. 심사관이 손을 내밀어요. 여권을 달라는 의미죠. 박영호는 주머니를 뒤집니다. 여권이 없어요. 당황한 그는 다른 주머니를 또 뒤져요. 역시 없습니다. 고객님, 여권 주세요.
심사관이 다시 말합니다. 여권이 분명 여기 넣었는데. 박영호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아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서연이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녀가 여권 4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박영호에게 여권을 건네줍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박영호가 여권을 받아 심사관에게 내밉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하고 도장을 찍어줘요. 통과입니다. 최말순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서연과 준호도 마찬가지고요. 드디어 4사람 모두 출국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면세구역이에요. 양쪽으로 화장품 가게, 술가게, 가방 가게가 늘어서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눈을 어지럽혀요. 우와, 여기 진짜 크다. 준호가 감탄합니다. 그는 휠체어를 스스로 조작하며 주변을 둘러봐요. 자기 휠체어를 돌려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준호야, 멀리 가지 마. 서연이 동생을 따라갑니다. 박영호와 최말수는 한 화장품 매장 앞에 멈춰 섰어요. 화려한 립스틱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최말순이 그중 하나를 집어듭니다. 여보, 이거 색깔 어때요? 응? 뭐가? 박영호는 립스틱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빨간색 덩어리로 보일 뿐입니다. 이 립스틱 말이에요. 나한테 어울릴까? 어울리지. 당신은 뭐든 다 어울려. 박영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진심이에요. 비록 잘 보이지 않아도 그는 아내가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최말순이 볼을 붉힙니다. 70년을 살았지만 남편의 칭찬에는 여전히 설레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 살까요? 그래, 사. 2사람은 계산대로 향합니다. 하지만 어디가 계산대인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계산을 마칩니다. 서연은 준호와 함께 게이트 번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봐요. 게이트 23번. 탑승 시간은 1시간 후입니다. 준호야, 게이트 23번이래. 저기 가야 해. 알았어. 근데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방금 여기 있었는데. 서연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아빠, 엄마. 서연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공항은 너무 넓고 시끄러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힙니다. 누나, 저기.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멀리 화장품 가게 앞에 2사람이 서 있어요. 박영호와 최말순입니다. 서연이 달려갑니다. 준호도 휠체어를 몰아 따라가죠. 아빠, 엄마 여기 계셨어요? 찾았잖아요. 우리 여기 있었는데. 최말순이 어리둥절해합니다.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미아되는 줄 알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미안해, 서연아. 립스틱 하나 사려고. 최말순이 쇼핑백을 들어 보입니다. 서연은 한숨을 쉽니다.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제 게이트로 가요. 시간 없어요. 4사람은 게이트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서연이 앞장서고 박영호와 최말순이 손을 꼭 잡고 따라가요. 준호는 휠체어로 옆을 지킵니다. 공항 복도는 끝없이 이어져요. 게이트 23번까지는 아직 멀어요. 박영호의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숨이 차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쉬었다 가자. 박영호가 벤치에 앉습니다. 최말순도 옆에 앉아요. 아빠, 물 드릴까요? 서연이 가방에서 물병을 꺼냅니다. 고맙다. 박영호가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봐요. 비행기들이 활주로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 모습은 웅장해요. 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네, 아빠. 신기하네. 내가 비행기를 타다니. 박영호가 중얼거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여 있어요. 아빠, 괜찮을 거예요. 제가 다 챙길게요. 서연이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그래, 우리 딸 믿는다. 박영호가 웃습니다. 잠시 후, 네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 23번이 저 앞에 보여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다들 앉아서 좀 쉬어요. 곧 탑승할 거예요. 서연이 말합니다. 네 사람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그들이 탈 비행기가 보입니다. 거대한 은색 날개가 햇빛에 반짝여요. 준호가 창에 얼굴을 가져다 댑니다. 우리 저거 타는 거 맞지? 진짜 타는 거지? 응, 진짜야. 서연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박영우와 최말수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지만 그 손길만큼은 따뜻합니다. 신사, 방콕 수완나품 공항입니다. 오후 3시 후텁지근한 열기가 공항 밖에서 밀려 들어와요.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뜨거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네 사람은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어요. 이제 호텔로 가야 합니다. 서연이 스마트폰으로 택시 앱을 켭니다. 하지만 화면에 태국어가 낯설어요.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야? 서연이 중얼거립니다. 옆에 있던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직원이 친절하게 택시 승강장으로 안내해 줍니다.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는 태국어만 해요. 서연이 호텔 주소를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입니다. 택시가 출발해요.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높은 빌딩들, 알록달록한 간판들,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려가요. 준호는 신기한 듯 창밖을 내다봅니다. 누나, 여기 오토바이 엄청 많다. 응, 태국은 원래 오토바이가 많대. 박영호는 창밖을 보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건물들이 흐릿한 덩어리로만 보입니다. 그는 눈을 감아버려요. 1시간쯤 지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호텔이에요. 로비에 야자수 화분이 놓여 있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2층짜리 방입니다. 아래층에는 침대 2개, 위층에도 침대 2개가 있어요. 우와, 2층 집이네. 준호가 계단을 올려다봅니다. 하지만 그는 올라갈 수 없어요. 휠체어가 계단을 오르지 못하거든요. 준호야, 너는 아래층 쓰면 돼. 응, 알았어. 네 사람은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서연은 내일 일정표를 꺼내 펼쳐요. 사원 구경, 수상시장 방문, 해변 산책.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돌아다녀요. 그래, 오늘은 좀 쉬자. 다들 피곤할 테니까. 최말순이 침대에 누웠어요. 긴 비행에 지친 몸이 침대에 가라앉습니다. 저녁 6시쯤 네 사람은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이에요. 메뉴판이 모두 태국어로 적혀 있어요. 그림을 보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팟타이와 똠얌꿍이 나왔어요.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냄새가 납니다. 준호가 젓가락을 집어듭니다. 이거 맛있겠다. 네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해요. 낯선 맛이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박영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요. 매워서 기침이 나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맵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거리에 네온사인들이 반짝여요.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사원 구경 가야 해요. 서연이 말합니다. 알았어.
모두들 제 침대로 가요. 박영우와 최말수는 2층 침대를, 서연과 준호는 아래층 침대를 씁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려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 씻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워요. 아빠, 엄마, 준호야, 일어나요. 모두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아침은 호텔 조식 뷔페에서 먹기로 했어요. 뷔페장은 1층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 음식들이 놓여 있어요. 빵, 과일, 볶음밥, 소시지까지요. 박영우가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조심스럽게 집게를 들어 음식을 집어요. 그런데 실수로 다른 사람 접시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옆에 서 있던 외국인의 접시가 흔들립니다. 오, 살이. 외국인이 놀라서 뒤로 물러나요. 아, 미안합니다. 박영우가 사과하지만 목소리가 작아요. 그는 당황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음식도 제대로 담지 못한 채요. 서연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아빠, 제가 담아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박영우가 고집을 부려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원으로 출발했어요. 택시를 타고 왓 아룬에 도착합니다. 거대한 사원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어요. 우와, 진짜 크다. 준호가 감탄합니다. 사원 입구에는 계단이 있어요. 가파른 계단입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보고 난감해해요. 준호야, 여기는 휠체어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괜찮아.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누나, 나 어른이야. 괜찮다니까. 준호가 웃으며 말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쉬워 보입니다. 결국 서연이 준호와 함께 아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박영우와 최말순만 계단을 오릅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고르지 않아요. 박영우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최말순이 남편의 팔을 잡아줘요. 여보, 천천히 가요. 응. 중간쯤 왔을 때 박영우가 헛발을 디딥니다. 휘청거려요. 최말순이 황급히 남편을 붙잡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박영우가 간신히 균형을 잡아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내려가요. 위험해요.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박영우가 고집을 부립니다. 두 사람은 다시 계단을 올라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둘 다 숨이 차 있습니다. 사원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아름다워요.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멀리 도시가 보입니다. 하지만 박영호에게는 모든 게 흐릿해요. 말순아, 저기 뭐가 보여? 강이요. 강이 정말 넓어요. 그래, 나는 잘 안 보이네. 박영호의 목소리가 쓸쓸해집니다. 신호. 사원에서 내려와 네 사람은 수상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강 위에 떠 있는 배들, 그 배에서 과일과 음식을 파는 상인들. 활기찬 풍경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좁은 길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서연은 가족들을 잃지 않으려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아빠, 엄마, 준호야, 붙어서 다녀요. 알았어. 네 사람은 다리를 건너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가게들이 빼곡해요. 과일 냄새, 튀김 냄새, 향신료 냄새가 뒤섞입니다. 박영호는 사람들 틈에서 길을 잃을까봐 최말순의 손을 꼭 잡아요. 하지만 시장은 혼잡하고 어두워요. 햇빛이 가려져 그의 눈에는 더욱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보, 앞에 뭐가 있어요? 계단이요. 조심해요. 최말순이 남편을 인도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서연과 준호는 앞서갑니다.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어요. 예쁜 과일배, 웃고 있는 상인 아주머니. 준호가 휠체어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각도를 잡아요. 누나, 여기서 한 장 찍어줘. 알았어. 서연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서연이 뒤를 돌아봅니다.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요. 준호야, 아빠 엄마는? 방금 뒤에 있었는데. 두 사람은 황급히 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이 소리칩니다. 대답이 없어요. 같은 시각 박영우와 최말수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사람들을 따라 걷다 보니 시장 반대편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여보, 서연이랑 준호 어디 갔어요? 아까 앞에 있었는데. 박영우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흐릿하게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움직일 뿐입니다. 여보, 우리 길 잃은 거 아니에요? 최말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애들이 올 거야. 박영우가 아내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려요.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서연과 준호를 기다려요.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요. 최말순이 남편의 팔을 꼭 잡습니다. 괜찮아. 서연이가 찾을 거야. 박영우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하지만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눌러야 전화가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더듬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를 누르면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박영우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답답함이 밀려와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입니다. 여보, 저한테 주세요. 내가 해볼게요. 최말순이 핸드폰을 받습니다. 그녀도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남편보다는 나아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고 서연의 이름을 찾습니다. 전화가 연결돼요. 신호음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엄마, 어디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다급해요. 엄마도 모르겠어. 시장 나왔는데 너희가 안 보여. 주변에 뭐가 보여요? 간판이라도 있어요? 간판이 글씨가 안 보여서 모르겠어. 최말순이 울먹입니다. 괜찮아요, 엄마. 움직이지 말고 거기 서 계세요. 제가 찾을게요. 서연이 전화를 끊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시장을 샅샅이 뒤집니다. 사람들에게 노부부를 봤냐고 물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30분이 지나서야 부모님을 찾았어요. 시장 출구 쪽 작은 가게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최말수는 울고 있어요. 박영우는 아내를 안고 있고요. 아빠, 엄마. 서연이 달려갑니다. 준호도 휠체어를 몰아 따라가요. 서연아. 최말순이 딸을 껴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찾았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잘 안 보여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서연도 눈물을 흘립니다. 네 사람은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모두 지쳐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져요. 저녁 때가 됐지만 아무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호텔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요. 네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해요. 미안해, 애들아. 박영우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빠 때문에 여행이 힘들지? 아니에요, 아빠. 서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눈이 안 보여서 자꾸 실수하네요. 최말순도 말합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다니면 돼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음식을 집어먹을 뿐이에요. 밤이 깊어갑니다.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요. 이 여행이 정말 잘한 일일까? 아빠 엄마는 편하게 쉬어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욕심부린 거 아닐까? 서연은 속으로 자책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요. 위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박영우와 최말순이 대화하는 소리예요. 서연은 귀를 기울입니다. 여보, 우리 내일 그냥 들어갈까요? 왜? 애들한테 미안해서요. 우리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도 서연이가 준비 많이 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해집니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참아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신육.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눈이 붓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녀는 창밖을 내다봐요. 맑은 하늘이에요. 새들이 지저깁니다.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박영우가 서 있어요. 이미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입니다. 아빠,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서연아, 오늘 어디 가기로 했지? 아빠, 괜찮으세요? 피곤하시면 쉬셔도 돼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요.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쉬기만 할 거야? 박영우가 웃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에요. 밤새 생각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근데 아빠 어제는 미안했다. 근데 말이야, 서연아. 박영우가 딸의 어깨를 잡습니다. 나는 눈이 잘 안 보여. 그건 사실이야. 근데 너희가 내 옆에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최말순과 준호도 나왔어요. 모두 준비된 얼굴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요? 준호가 밝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해변이요. 파타야 해변. 서연이 대답합니다. 좋아. 바다다. 네 사람은 호텔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서연이 준호의 휠체어를 밀고 박영우와 최말수는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준호가 앞을 보며 길을 알려주기로 했죠. 아빠 앞에 계단 3개 있어요. 천천히 가세요. 알았다. 박영우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최말순이 옆에서 팔을 잡아줘요. 아빠, 이제 평평해요. 쭉 가시면 돼요. 준호의 목소리가 밝아요. 그는 아버지의 눈이 되어주는 게 즐거운 거예요. 택시를 타고 파타야로 향했습니다. 2시간쯤 걸려요. 차창 밖으로 야자수가 스쳐 지나갑니다. 아빠, 지금 야자수가 엄청 많아요. 진짜 높아요. 준호가 신나서 설명해요. 그래, 얼마나 높은데? 빌딩 3층 정도? 오, 그렇게 높아? 박영우가 상상하려 애씁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아들의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엄마, 바다 보여요. 파란색이에요. 준호가 소리칩니다. 정말? 어디? 최말순이 창밖을 내다봐요. 흐릿하지만 푸른 빛깔은 보입니다. 와, 정말 넓다. 차가 해변에 멈춰섭니다. 네 사람은 내려요. 모래 냄새, 바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요. 준호야, 휠체어로 모래사장 갈 수 있어? 서연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해보자. 준호가 바퀴를 굴려요. 하지만 모래에 바퀴가 빠집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에이, 안 되네. 괜찮아. 내가 밀어줄게. 서연이 힘껏 휠체어를 밀어요. 모래 위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힘들지만 멈추지 않아요. 박영우와 최말수는 손을 잡고 걸어요.
파도가 발을 적십니다. 차가운 물이 기분 좋아요. 여보, 물이 시원해요. 그래. 박영우가 발을 담가봐요. 정말 시원합니다. 아빠, 지금 파도가 와요. 조심하세요. 준호가 소리칩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박영우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느껴요. 첨벙하고 물이 발목을 적십니다. 우와, 놀랐네. 박영우가 웃어요. 최말순도 같이 웃습니다. 네 사람은 해변에 앉았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돗자리를 꺼내 깔아줍니다. 모두 돗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봐요. 아빠, 지금 하늘이 정말 파래요. 구름도 하나 없어요. 준호가 설명해요. 저 멀리 배가 보여요. 작은 배인데 빨간색이에요. 빨간 배? 예쁘겠네. 박영우가 상상하며 웃어요. 엄마, 저기 새가 날아가요. 갈매기 같아요. 어디? 아, 보여. 하얗게 보이네. 최말순이 손을 들어 가리킵니다. 서연은 가족들을 바라봐요. 아버지는 바다를 보지 못하지만 웃고 있어요. 어머니도 흐릿하게 보지만 행복해 보여요. 준호는 신나서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어제의 걱정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서연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져요. 애들아. 최말순이 입을 엽니다. 엄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집 가장 밝은 순간인 것 같아. 엄마.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잘 안 보여도 괜찮아. 너희 목소리 들리고 너희 손 잡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최말순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박영우가 아내의 손을 잡아요. 준호도 누나의 손을 잡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앉아 있어요.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어요. 햇살이 따뜻해요. 사진 찍을까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래, 찍자. 네 사람이 카메라를 향해 웃어요. 셔터가 눌러집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이 찍혔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한 장 더 찍어요. 서연이 다시 셔터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모두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박영우는 V를 그리고 최말순은 하트를 만들어요. 준호는 두 팔을 번쩍 들고요. 웃음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집니다. 신7. 해변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네 사람은 시내 식당으로 향했어요. 현지 음식을 먹어보기로 한 겁니다. 작은 노점 식당이에요.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고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맞아줍니다. 메뉴판을 보지만 태국어뿐이에요. 그림도 없습니다. 서연이 난감해하는데 준호가 나섭니다. 저기요, 추천 메뉴 뭐예요? 준호가 손짓 발짓을 섞어 물어봐요.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뭔가 말합니다. 태국어라 알아듣지 못하지만 분위기는 좋아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요. 커다란 새우가 가득 담긴 볶음밥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요. 우와, 이거 맛있겠다. 준호가 숟가락을 집어듭니다. 박영우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접시가 어디 있는지 손으로 더듬습니다. 최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아 접시까지 인도해요. 여보, 여기요. 새우가 여기 있어요. 고맙소. 박영우가 조심스럽게 포크를 집어요. 새우를 찔러 입에 넣습니다. 맛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그쵸? 아빠, 여기 또 새우 있어요. 준호가 아버지 접시에 새우를 하나 더 올려줘요. 식사를 마치고 사원 하나를 더 방문하기로 했어요. 와포입니다. 거대한 금빛 와불상이 있는 곳이죠. 입구에 도착하자 또 계단이 나타났어요. 서연이 한숨을 쉽니다. 준호야, 미안한데. 괜찮아, 누나. 나 혼자 여기 있을게.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남을게. 서연이 말합니다. 누나가?
응. 아빠 엄마 모시고 올라가. 내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잖아. 서연이 웃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요. 알았어. 박영우와 최말순, 준호 셋이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준호는 휠체어 없이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요. 계단은 경사로가 있어서 다행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원 안은 시원해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 저 앞에 거대한 금빛 와불상이 누워 있어요. 아빠, 지금 불상이 보여요. 엄청 커요. 준호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큰데? 음버스 세대 정도? 헐, 그렇게 커? 박영우가 놀랍니다. 금색이에요. 온몸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발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준호가 자세히 설명해요. 그의 목소리는 신나 있어요. 엄마, 보여요? 응, 어렴풋이. 정말 크네. 최말순이 고개를 끄덕여요. 세 사람은 천천히 불상 주위를 걸어요. 준호가 계속 설명합니다. 천장 무늬, 벽에 그림, 스님들의 모습까지요. 박영호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걸어요.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준호의 설명으로 충분히 느껴집니다. 준호야, 고맙다. 뭐가요, 아빠? 내 눈이 되어줘서. 박영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습니다. 사원을 나와 세 사람은 서연과 합류했어요. 서연이 물병을 건네줍니다. 어땠어요? 좋았어. 준호가 다 설명해줬어. 박영우가 웃어요. 그래요? 우리 준호 대단한데? 서연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네 사람은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녁때가 됐습니다. 짐을 싸야 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방에서 네 사람은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봐요. 서연이 핸드폰 화면을 크게 해서 보여줍니다. 아빠, 여기 우리 해변에서 찍은 거예요. 박영호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댑니다. 흐릿하지만 네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웃고 있네. 네, 엄청 웃고 있어요. 박영호가 화면을 만져요. 가족들의 얼굴을 더듬듯 쓰다듬습니다. 이 사진, 인화해서 집에 걸어놓자. 좋아요, 아빠. 최말순이 남편 옆에 앉아요. 그녀도 사진을 봅니다. 우리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응, 정말. 네 사람은 나란히 앉아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봐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 사원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내일 뭐 할 거예요? 준호가 묻습니다. 내일은 일출 보러 갈까? 서연이 제안해요. 일출? 좋지. 근데 일찍 일어나야 해요. 새벽 5시요.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네 사람 모두 동의해요. 서연이 알람을 맞춥니다. 새벽 4시 50분이요. 자, 이제 자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모두 잠자리에 듭니다. 박영우와 최말수는 2층 침대로, 서연과 준호는 아래층 침대로 가요. 불이 꺼집니다. 어둠 속에서 네 사람의 숨소리만 들려요. 여보. 최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부릅니다. 응? 이 여행 와서 정말 좋아요. 나도. 박영우가 아내의 손을 잡아요. 눈이 잘 안 보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니까.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니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이 듭니다. 아래층에서 서연도 눈을 감아요. 이번에는 편안한 마음이에요. 더 이상 자책하지 않습니다. 이 여행이 옳았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준호는 이미 코를 골고 있어요.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여요. 네 사람 모두 평화로운 잠에 빠져듭니다. 심 8.
새벽 5시입니다. 알람이 울려요. 서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워요. 별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다들 일어나요. 서연이 가족들을 깨웁니다. 모두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요. 졸린 눈을 비비며 옷을 갈아입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거리는 조용해요. 아직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해변으로 향합니다. 차 안은 조용해요. 모두 졸음과 싸우고 있거든요. 창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거쳐가는 게 보입니다. 해변에 도착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려요. 아직 사람이 없습니다. 4사람만의 해변이에요. 서연이 돗자리를 펼칩니다. 4사람이 나란히 앉아요. 바다를 향해서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곧 해가 뜰 거예요. 서연이 속삭입니다. 박영호는 바다를 바라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에요. 하지만 파도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도 느껴지고요. 아빠,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준호가 말합니다. 정말? 네, 정말 예뻐요. 구름도 주황색이에요. 최말순도 고개를 끄덕여요. 그녀에게도 흐릿하게 빛깔이 보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져요. 주황색에서 분홍색으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아빠, 해가 보여요. 저기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수평선 끝에서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고 붉은 원이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옵니다. 와, 최말순이 감탄합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바다도 반짝반짝 빛나요.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요. 아름답다. 서연이 중얼거립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박영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느껴져요.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거든요. 애들아. 박영호가 입을 엽니다. 3사람이 아버지를 봐요. 나는 지금 잘 안 보여. 해도 바다도 너희 얼굴도. 박영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내 옆에 있다는 건 또렷하게 느껴져. 그가 손을 뻗어요. 최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아요. 준호의 손도 잡습니다. 너희 손을 잡으니까 모든 게 보여. 너희 목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이 밝아. 눈물이 박영호의 눈에서 흘러내립니다. 이 여행 와서 깨달았어.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최말순이 남편을 끌어안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어요. 여보. 서연과 준호도 다가와 안아요. 4사람이 꼭 껴안고 있습니다. 일출을 배경으로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연이 먼저 몸을 뗍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요. 사진 찍어요. 마지막 사진. 그래, 찍자. 4사람이 자리를 잡아요. 서연이 타이머를 맞추고 핸드폰을 세워둡니다. 10초의 시간이에요. 자, 다 같이 웃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9, 8. 4사람이 웃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에요. 셋, 둘, 1.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들어 확인해요. 완벽한 사진이에요. 일출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4사람. 행복한 가족입니다. 한 장 더 찍어요. 이번에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기로 해요. 박영호는 엄지를 치켜 세우고 최말순은 소나트를 만들어요. 준호는 V를 그리고 서연은 2팔을 벌립니다. 찰칵. 또 한 장의 사진이 찍혔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침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둘 해변으로 나옵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가야 해요.
공항 가야죠. 서연이 시계를 봅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요. 돗자리를 걷고 짐을 챙깁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봐요. 작별 인사를 하듯이요. 안녕, 바다. 준호가 손을 흔듭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모두 여운에 잠겨 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떠올려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소동이 없었어요. 자리를 찾아 앉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익숙해진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점점 멀어져요. 준호가 창에 얼굴을 붙이고 바라봐요. 안녕, 태국. 고마웠어.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은 집으로 향해요. 택시를 타고 익숙한 거리를 지나갑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나요. 우리 집 냄새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연이 중얼거립니다.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태국 음식보다 라면이 더 맛있어요. 식사 후 서연은 사진들을 인화했어요. 해변에서 찍은 사진, 일출 사진을 골라서요. 가장 예쁜 액자에 넣었습니다. 아빠, 여기 걸까요? 응, 거기 걸어. 서연이 거실벽에 액자를 겁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봐요. 예쁘다. 최말순이 웃어요. 박영우는 액자에 다가가 손으로 만져봐요. 유리 너머로 사진이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아요. 가족의 웃음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요. 우리 정말 좋은 여행했다. 네, 아빠. 네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요. 서로 기대어 앉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아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거실이 주황빛으로 물들어요. 태국에서 본 일출처럼요. 우리 또 가요, 여행. 준호가 말합니다. 그래, 또 가자. 박영우가 웃으며 대답해요.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에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걷기 힘들어도 괜찮아요. 가족이 함께니까요.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네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생각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추억으로 영원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요.